안녕하세요. 미국 정부는 현재 오일 가스 공급을 확대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해외 영향력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안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높은 인플레가 핫 이슈가 됐었는데요.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로서는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전반적인 물가를 잡는 게 상당히 큰 정치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자동차 가솔린을 주유할 경우 그 이전에는 갤런당 한 3불 정도 됐는데 그때는 한 5, 6불, LA 같은 경우는 뭐 6불 이상 돼서 상당한 높은 인플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큰 부담을 줬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이를 위해서 모든 가용한 에너지 공급 확대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일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 원리를 존중을 하지만은 정부가 에너지 생산 관련해서 제한 조치, 통제 조치, 허가 조치는 최대한 풀어서 에너지 공급을 확대시키겠다.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에너지와 관세를 통한 해외 영향력 강화도 이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물가 하락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지만은 또한 해외 위상 제고도 함께 꾀한다는 건데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는 이를 위한 아주 환상적인 수단이다. 그렇게 아주 단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서 최근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를 좀 취했는데요. 지난 3월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오일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민주적인 선거 개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미국 내 불법 입국자의 수용에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필요할 경우 에너지와 관세를 서로 세트로 해가지고 필요하면 국부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에너지 중요성을 가장 잘 인식하는 대통령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일 가스 생산을 제한을 했는데요. 생산을 좀 어렵게 하니까 시장에서 수요는 많은데 수요는 여전한데 생산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플레가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LNG 수출을 좀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LNG 생산자들이 생산 인프라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지고 셰일가스 채취를 위한 프래킹에도 지구 온난화, 지구 환경, 기후 환경 문제를 들어서 부정적이었죠.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는 프래킹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대선에서 득표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니까 자신은 프래킹에 찬성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바꾸게 했습니다만은 유권자들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 상당한 큰 타격을 좀 받은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오일 가스 생산 제한에 소극적인 것은 네트 제로 2050 정책에 충실하게 따랐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트 제로 2050은 탄소 중립 지구 온난화 방지 목적의 이 합의 결과인데요. 2015년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한 파리 협정에서 처음 이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 2030년까지는 45%로 감소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력을 같도록 해서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네트 제로 2050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탑다운 방식의 거대 정부가 위에서 결정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행태다. 비인간적이다.
사회 운동가 액티비스트들의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이고 선동적인 구호일 뿐이다. 그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네트 제로 2050을 이제 부정하고 있죠. 근데 무리하고 성급한 네트 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독일도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비용이 뭐 3배 정도로 상승해서 상당히 지금 곤란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한번 간략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사용 가능하고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출범 첫날부터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잘못을 수정한다는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LNG 수출 금지를 해제하고 LNG 생산 관련 허가 조치를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고 모든 건 제약을 풀어줘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70% 이상은 오일과 내추럴 가스, LNG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이 늘어날 주목되는 분야는 셰일 가스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내추럴 가스의 증산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19일 미국의 유수 오일 가스사 CEO 10명 이상을 동시에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 필립스 66 등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오일 회사의 CEO들을 불러서 미국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에너지 개발 투자 장려 방안, 그리고 미국 내 원유 가스 생산 증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를 했는데요. 이러한 백악관에서의 석유회사 CEO의 대거 방문 단체 논의는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가 오일가스의 공급 증대에 얼마나 심각한 진심인지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알래스카 지하에 많은 에너지 자원들이 묻혀 있는데 여기에서만 60여 개의 개발 제한 조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일 가스뿐만 아니라 광물 미네랄 개발이 이제 제한됐는데 이거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보다도 더 엄격한 제약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미국 에너지 개발이 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과정인데 트럼프 정부에서 현재는 갤런당 가솔린 가격이 3불대로 3불 초로 지금 회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솔린의 에너지 인플레로 인한 전반적인 인플레 요인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에너지가 모든 면에서 작용을 하지만은 에너지가 가격이 높아서 인플레로 파급되는 효과는 이제 줄어들었다.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 개발을 적극하면서 미국은 이제 보다 공급을 이제 확대한다는 입장인데요. 오일도 좀 그동안 EIA가 오일 상한선에 캡을 뒀는데 상한선을 줬는데 원유 생산량의 상한선을 2.3%로 뒀는데 이것도 이제 풀어주겠다.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EIA는 미국의 에너지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에너지 정보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 능력과 시장 수요에 따라서 에너지는 생산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한선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2, 3년 사이에서 오일 생산이 늘어날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좀 하는데 그 이유는 그 기간에는 LNG 생산이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오일 생산은
단기적으로는 아주 절박한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내지 10년으로 볼 때 오일 생산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석유 관련돼서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석탄은 미국 내 석탄 관련해서 석탄은 지난 100년간 미국에서 중요한 에너지 분야에서 역할을 한 것처럼 앞으로 수세대 동안에도 그러한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의 부흥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오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으로부터 얻는 전력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석탄 발전소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관련된 전망으로 볼 때 태양광, 특히 태양광은 아주 그 막대한 무한정의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의 개발에 뭐 소극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적극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이에 집중하지는 않겠다.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독일의 사례가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 개발 분야에 약 700조 원을 투자했는데 전력 생산비를 결과적으로 2배 이상으로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독일은 전력 생산량이 20% 이상이 감소해서 독일 내 생산 산업 시설이 독일을 지금 독일화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러한 길을 막 걷기 시작한 그런 위기에 그런 목전에 처해 있었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의존한 독일의 길은 완전히 이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미국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게 긍정적인 측면을 전혀 도외시지 않고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방안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 모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이제 앞으로 핵 발전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적극 이제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이 핵물질 생산이나 핵능력 기술 개발에 좀 소홀히 했다. 그런 이 자성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궁극적으로 핵 발전이 필요하다. 우라늄 농축을 포함해서 핵 발전 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핵 르네상스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핵 발전에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뉴클리어 퓨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미 기술적 기반은 이제 마련되고 있는데 발전 속도를 좀 가속화시키겠다. 아울러 상업적인 핵융합도 이제 추진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핵 발전이 신뢰 가능하고 확보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이제 향후 수년 이내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핵전력 발전을 위해서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연구하면서 로드맵을 좀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PR이라고 있는데 Strategic Petroleum Reserve 전략 석유 비축 약 한 700억 배럴을 이제 비축해서 비상시에 국내 시장적으로 석유 시장이나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이거를 비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상당히 이게 지금 석유가가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면서 여기서 빼서 사용한 그런 흔적이 좀 보입니다. 상당히 이게 700억 배럴에서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략적인 안정 상황, 안정적인 석유 비축을 위해서 이걸 충족시키겠다. 빠른 속도로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을 좀 한번 간략하게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에너지는 관세와 함께 이제 트럼프의 국내 정치, 경제 기반 강화와 미국의 국제 영향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관세와 에너지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